안녕하세요. 솔직히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전 잘 나가던 헤어숍에서 제법 실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제 손길을 거친 유명한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았죠. 청담동에 저만의 헤어숍을 갖겠다는 꿈을 키워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매니저였는데요. 매니저라는 직업이 담당 연예인 때문이라도 숍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하니까 자연스레 저와 안면을 트게 된 거죠. 듬직하고 성실하면서도 순수한 매력까지 가진 남편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실장님이었던 남자가 어느새 오빠가 되었고 지금은 여보가 된 셈이죠. 서로 한눈에 빠져버린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곧바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30이 안 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것에 친정 부모님은 걱정이 많았죠. 주변에서도 제 경력이 아깝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숍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며 무척 아쉬워했죠.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결혼을 했다고 경력이 단절되는 직종은 아니지만 제게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예기획사를 주 거래처로 삼는 숍들은 꾸준히 실력을 알리고 인맥을 넓혀야 하는 고충도 있었죠. 지금껏 제가 쌓아왔던 것이 결혼을 통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또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진 남편도 충분히 제 꿈을 이해하고 응원하리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만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크게 데인 셈이죠. 남편의 집안이 그렇게 유난스러운 집안인 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시 사랑의 눈이 먼저는 시댁이 될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제 사연을 좀 더 길게 풀어놓으려면 복잡한 남편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요. 우선 60대 시아버님은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부침없이 잘 나가는 회사라 상당한 재력가십니다. 아버님은 7년 전쯤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원래 아버님 회사에 다니던 비서였는데요. 아버님이랑 무려 20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쯤 되면 왜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모시던 비서와 눈이 맞으신 거죠. 그래서 본처와 갈라서고 새 부인을 집안에 들이신 겁니다. 신기한 건 당시 시어머니도 재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아버님과 결혼 전 이미 이혼한 전력이 있던 것이죠. 시아버님은 이혼 전력에 있는 비서와 눈이 맞은 거고 본처와 이혼을 하고 그 비서를 집안에 들이게 된 것이죠. 시아버지는 본처와 이혼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썼다고 해요. 본처가 다 버려두고 순순히 나갈 정도면 얼마나 큰 재산을 떼어줬겠어요. 남편에게 10억 단위였다고 넌지시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외도에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냐고요? 남편에겐 3살 터울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당시 어머니가 불쌍하긴 했지만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요. 집안 자체가 워낙 아버지 위주로 굴러가서 발언권이 별로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만 해도 남편의 집안이 얼마나 개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더 웃긴 건 아주버님도 이혼 후 재혼한 상태고요. 아주버님의 재혼 상대인 형님도 이혼 전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남편만 제외하고 온통 이혼과 재혼인 셈이죠. 정말 어지러운 집안이죠? 하지만 결혼하는데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었죠. 솔직히 남편 집안이 넉넉하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제게 닥쳐올 불행이 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제법 이름을 날렸던 헤어 디자이너라는 걸 아신 후부턴 아예 머리를 제게 맡기십니다. 역시 연예인 머리 만지던 실력이라 괜찮네. 둘째 며느리,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런데 어머니, 아무래도 여긴 제가 일하는 곳이라서요. 너무 자주 오시면 제가 곤란해요. 어머, 너 지금 시애미한테 생색 내는 거니? 아니요.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죠.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젊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도 아니니? 그깟 드라이 좀 해줬다고 유세를 떠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됐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여긴 영 불편하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한다. 알았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 같은 시어머니는 정말 어색했어요. 진한 화장에 야시시한 옷을 즐겨 입고 백화점이며 마사지숍이며 여기저기 잘도 돌아다니시는데 진짜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제 딴에는 최대한 공손하게 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부르면 머리하러 시댁에 오라는 말도 화가 나서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둘째니? 나다. 이번 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그랬지? 머리 좀 하게 넘어와라. 장비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고. 아니, 저 어머니, 네가 한 약속이니까 지킬 거라고 믿겠어.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눈이 뿌옇게 흐려지더라고요. 제가 언제 매번 집에서 머리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직장이니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한 거죠. 그런 억지를 매번 맞춰줘야 하나, 또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냐고요? 네, 물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새어머니를 늘 불편해했어요. 아버지의 서슬에 아닌 척 하곤 있지만 그 사람도 복잡한 상황에 끼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냥 이번만 당신이 해드려. 머리 한 번 해드리면 기분 푸실 거야. 젊으신데 당신한테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정말 죽을 맛이더군요. 왜 그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기분 말이에요.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머리 한번 해드리고 끝날 일이라면 군소리 없이 했겠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는 심보 같았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며느리 길들이기라고나 할까요? 전 제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털어놨습니다. 주변 반응은 아주 난리였죠.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이건 너에게 복종을 하라는 의미야. 한번 복종하면 어떻게 되겠어? 젊은 시어머니 만난 것도 억울한데 너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닌다. 아우 세상에 그런 시엄마가 어딨니? 아우 절대 해주지 마. 네 머리가 얼마짜린 줄이나 알긴 아는 거야. 아우 내가 다 속상하다 속상해. 하여간 여기서 밀리면 너 큰일 난다. 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해. 다들 하는 얘기들이 기가 잡히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별종이니까 넌 더 독해져야 한다. 한번 잡혀 살면 영원히 잡혀 사는 거다 등등 절대 기죽지 말고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하라는 조언들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랑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빠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도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 저도 강하게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어머니, 전데요. 아무래도 저 이번 수요일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일이 좀 생겨서요. 일? 무슨 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잖아. 그러게요. 중요한 고객 때문에 스케줄이 생겼어요. 머리는 다음에 해요.
시어머니는 잔뜩 뿔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것이 시어머니와 저와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일 줄은 전혀 몰랐죠.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난 후 시댁에선 한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사건은 시아버지 생신날 벌어졌습니다. 시부모님들과 형님 내외 그리고 우리 두 사람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비가 슬슬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프셔서 결근했어. 설거지는 네가 좀 해라. 네? 아, 네. 물론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죠. 아무래도 절 괴롭히기 위한 시어머니의 공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야, 과일 좀 깎아라. 둘째야, 커피를 쏟았다. 바닥 좀 닦아라. 둘째야, 김치 냉장고에 식혜 좀 꺼내와라. 둘째야, 다용도실 박스에 떡 담아놓은 거 있다. 좀 덜어서 내와라. 와, 정말 작정하고 절 부려먹으시는데 부하가 치밀어 미치겠는 거예요. 더 열이 받는 건 시어머니 횡포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않는 거예요. 전 그게 더 섭섭하더라고요. 참다 폭발해버린 전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어머니,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뭐가 너무해? 계속 둘째만 찾으시잖아요. 일을 시키시려거든 첫째도 찾아야죠. 첫째도 두 손 두 발 다 멀쩡한데 왜 자꾸 저만 부려먹으시는 거예요? 뭐? 부려먹어? 얘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뭐 하자는 거니? 그 무거운 엉덩이 좀 뗐다고 시애미한테 따지는 거니? 네, 저 따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머리 해드리지 않았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강남에서 연예인 머리 좀 만지니까 배는 게 없니? 니까짓 게 뭔데 그깟 머리 많은 실력 가지고 유세니? 어머니, 됐다. 내가 그렇게 싫거든 그냥 둘이 갈라서라. 그러면 되잖니?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당장 이혼해라. 말리지 않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에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역정을 내셨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인상을 팍 쓰며 절 타박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당신 대체 왜 그래?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오빠도 봤잖아. 계속 나만 부려먹으시잖아. 그리고 뭐? 당장 이혼을 하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도 당신이 참았어야지. 시어머니를 들이받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들이받긴 누가 들이받아?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지. 항의. 아유, 됐다. 그만하자. 시어머니와의 다툼은 결국 남편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우리 두 사람은 며칠째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 생일날 난리가 났으니 남편이 불편해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 돼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새엄마의 행동이 부당하다면 당당히 나서서 해결해 줘야죠. 그랬다면 제가 시어머니랑 싸울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제 행동만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제 행동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시댁이 한바탕 뒤집어졌긴 했지만 적어도 이젠 제게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사건이 제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띠링. 남편의 전화기에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어서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웬 여자 사진과 함께 나이, 직업, 취미, 성격 등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맞선이나 소개팅을 위한 정보였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뻔뻔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제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는 걸까요? 거기엔 시어머니의 다정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아들씨, 친구 동생인데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만나나 봐. 너 아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지?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전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그 메시지 뭐예요? 지금 제 남편한테 여자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봤니? 뭘 그런 거 가지고 난리를 피우니? 말 그대로야. 그냥 좋은 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주는 거라고. 너처럼 떽떽거리는 와이프랑 사는 내 아들이 불쌍해서 대화 상대나 하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야. 아니, 어머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아들한테 바람 피우라고 이러는 거니? 가끔 식사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뭘 그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 새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래? 왜 오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주냐고? 정말 이혼이라도 시킬 셈인 거야? 오빠도 그래? 오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 남편도 기가 막힌 듯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저 새엄마가 일방적으로 저러는 거라며 자긴 그럴 생각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혼, 저도 그쯤 되니까 이혼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 더러운 꼬락선이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낫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남자랑 이혼을 하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순히 이혼을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였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괴롭힘만 아니었다면 저와 남편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단속을 단단히 해두었죠. 오빠, 잘 들어. 만약 시어머니 장단에 오빠까지 놀아나면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내 송장 치우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해. 제 협박이 먹힌 건지 아니면 본인도 시어머니 행패에 염증이 생긴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순순히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전 그 다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뵙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자고 한 건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더 큰 사달이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라. 네가 언제는 내 허락 받고 나불댔니? 아무리 어머니가 화가 나셨다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와이프가 멀쩡히 있는데 이혼을 부추기는 거예요? 난 이혼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거든. 맞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 사느니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전 오빠랑 잘 맞아요. 오빠도 절 사랑하고요. 저흰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보기엔 두 사람 안 맞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거든.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눈꼬리 찢어진 거 보니까 딱 남편 잡아먹게 생겼더라고. 눈꼬리 찢어진 걸로 따지면 어머니가 훨씬 더 찢어졌거든요. 이것 봐라. 내 아들은 네 성질 절대 못 당해.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모르니?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갈라서라.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진짜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 위하는 척을 하는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전 정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시어머니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배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처음엔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복통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다음 날 얼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전 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세한 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임신 초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임신이요? 네. 일단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 보시고요. 산부인과에 방문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본 결과 제가 임신 3개월째라는 겁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그토록 기다리던 이세가 지금 이 타이밍에 생겨버린 것이었죠. 전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언제 소원했냐는 듯 얼싸안으며 난리를 피웠죠.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고 그 덕에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잠시 휴전이 되었습니다. 절 이혼시키려는 시어머니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버린 셈이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남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태교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편이 멋쩍은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동생이 생긴 것 같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한테 없던 동생이 왜 생겨? 그러니까 새엄마한테 애가 섰다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그렇대. 참나, 난데없이 막둥이 동생을 갖게 생겼어.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다 싶었죠. 정말 그 집안에 진짜 자기 핏줄을 심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 환갑이 가까운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가질 수 있나요? 전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전 겨우 넉 달 차이로 출산을 하게 된 셈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죠? 그래도 같이 임신했다고 묘한 동질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미워 보이던 시어머니가 좀 안쓰럽게도 느껴졌고요. 전 시어머니한테 임신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드자비질을 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연락을 드린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답장이 오더군요. 고맙다. 너도 몸조리 잘하거라. 뭐라고 할 것도 없는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심각했던 고부 사이가 조금은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의 막장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와 시어머니는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전 딸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 입장에선 손녀와 아들을 비슷한 시기에 얻은 셈이었죠. 예상은 했지만 시아버지의 사랑은 한쪽으로만 쏠렸어요. 자신의 손녀보단 늙음하게 얻은 막내 아들이 훨씬 더 눈에 밟혔겠죠. 이해는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찬밥 신세였지만 저희 2사람에겐 더없이 귀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신경을 긁는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 나가봐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였죠. 너도 어차피 애를 봐야 하잖니. 네 새끼랑 네 도련님이랑 같이 놀아주면 얼마나 좋아. 몇 시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라. 참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전 딱 한 번만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다니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임신과 출산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런 측은한 마음에 이번만큼은 제가 한번 져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죠. 그것이 또 화해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럼 다녀올게. 수고 좀 하고 있어. 너 마카롱 좋아하지? 요 앞 백화점 마카롱이 아주 좋더라. 볼일 보고 들고 올 테니까 네 도련님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염려 마시고 다녀나 오세요. 올해는 못 봐드려요.
얼른 오셔야 해요. 아유, 얘는 벌써부터 잔소리는. 알았다. 며느니 무서워서 빨리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진하게 화장을 한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한지 후다닥 나가시더라고요. 전 까마득하게 어린 도련님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도 갈았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걸 후회했습니다. 귀하디 귀한 도련님께서 어찌나 울고 보채던지 진땀이 절로 나더라니까요. 우리 애도 봐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메시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듬더듬 찾아보니 소파 틈 사이에 시어머니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급하게 나가시더만 소파 틈에 빠진 휴대폰을 보지 못하신 겁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언제 와? 나 벌써 도착했는데? 우리 애는 누구한테 맡겼어? 진짜 그 버릇없는 며느리한테 맡겼어? 그러다 우리 애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배고프다 자기야. 갑자기 초밥이 땡기네. 오늘 초밥 먹을까? 가슴이 쿵쾅거려서 미치는 줄 알았죠. 메신저를 통해서 온 그 메시지는 분명 남자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 시모라는 여자는 바람을 피우면서도 평소에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전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아니라도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면 100% 바람이죠. 전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쭉 확인해 보았어요. 정말 입에 올리기 싫을 정도로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꽤 오랫동안 만나온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도련님이 시아버지 핏줄이 아니란 사실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죠. 어쩌면 이건 신이 제게 주신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제 손에 우리 집안의 운명이 달린 걸지도 모르죠.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 많은 도련님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고 안방으로 가서 아버님의 외투랑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긴 퍼머머리니까 시아버지 머리카락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칫솔도 화장실에 가서 혹시 몰라 챙겼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다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전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어? 아니, 내가 뭘 입고 간 게 있어서. 아, 그래요? 시어머니는 소파 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얼른 백에 넣더라고요. 제가 전부 봤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어머니는 다시 부랴부랴 나갔고 전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예상이 맞다면 곧 대반전이 일어날 테니까요. 저는 며칠 후 유전자 감식을 진행했어요. 도련님의 머리카락과 시아버지의 머리카락으로 친생자 감식을 의뢰한 거죠. 결과가 궁금하시죠? 당연히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바깥에서 바람을 핀 상대의 사생아였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엄청 씩씩대더라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게 결국은 재산 때문이라는 거지? 아버님께서 홀딱 넘어가 버린 거지. 대놓고 유혹을 하는데 아버님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던 거지.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거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잖아. 괜찮으실까? 그래도 8년 넘게 산 와이프가 바람을 핀 데다가 사생아까지 낳고 말았는데 그냥 기절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드려야 하는 건 맞아. 이건 숨길 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시어머니를 한번 만나볼게. 당신이? 당신이 만나서 뭘 어쩌려고? 일단 우리가 전부 알고 있다는 걸 말해야겠지?
그런 다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 괜찮겠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질머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뭔가 해코지라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괜찮아. 정 걱정되면 오빠랑 같이 가도 돼. 시어머니한테 해드려야 할 것도 있고. 해드려야 할 거? 전 궁금해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머리 한번 해드리려고요. 어? 네가 웬일이니? 먼저 머리를 다 해준다고 하고? 아, 퍼머약 좋은 게 하나 들어와서요. 어머니 생각나서요. 그래? 네가 해준다면야 나야 좋지. 알겠어요. 그럼 제가 준비해서 댁으로 갈게요. 다음 날 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반갑게 맞으셨죠. 어머니는 기분이 좋은지 제가 머리를 말고 있는 중에도 쉴 새 없이 수다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너도 애 낳으니까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되는 모양이구나. 진즉에 좀 이러지 그랬어. 이렇게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좋니? 그러게요. 그런데 좀 아프다. 너무 세게 맞는 거 아니야? 독일에서 들어온 단백질 약인데요. 이 정도는 감아야 웨이브가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파도 참으세요. 시어머니 머리를 감는 제 손은 유난히도 힘이 들어갔죠. 펌약도 아주 강력한 걸로 잔뜩 뿌렸고요. 완성된 머리를 본 시어머니는 기함을 내질렀습니다. 어머, 머리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뽀글뽀글해? 둘째야, 이게 뭐니? 왜요? 아주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시골 할머니처럼 정감 가고 좋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아주 잘 어울려요. 예, 지금 나 놀리니? 독일에서 들여온 아주 좋은 펌약이라며. 웨이브가 고급지다며. 그런데 이게 뭐냐고. 어머니, 그 머리도 고마워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제가 해드리는 마지막 머리예요. 뭐? 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제 다시는 머리를 해주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냐? 아니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머니의 비밀을 모두 알아버렸다는 얘기죠. 아버님이 애지중지하는 막내 도련님이 사실은 아버님 자식이 아니라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하는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와서는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니? 전 유전자 감식을 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발뺌하셔도 소용없어요. 모든 게 다 밝혀졌어요. 전 이제 아버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마구 굴러다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저기 둘째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도 아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네 시아버지가 알면 나 죽는다. 시아버지 성격 알잖니? 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그동안 못나게 군 것도 모두 잘못했다. 그러니까 둘째야,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려. 어? 시어머니는 정말 제게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그제야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체감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봐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머니, 그냥 용서 비시고 죄값 치르세요. 그게 어머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안 돼. 정말 안 돼. 그럼 나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거야.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화를 냈고 저보고 당장 나가자며 손목을 잡아 끌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놀라지 않게 천천히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의 졸도를 하다시피 분노했습니다.
그날 시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날지 뻔히 예상되더군요. 결과는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노발대발한 시아버지는 우리가 도련님인 줄만 알았던 애와 함께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노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죠. 실제로 시아버님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와 상간남을 동시에 고소했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님도 꽤 충격을 받았는지 밤새 끙끙 앓았다더군요. 그 이후로 전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어떤 판결이 날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가 다시는 젊은 시어머니를 모실 일이 없다는 거였죠. 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묵은 채증이 전부 날아가 버릴 것 같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22년이 되었으니 작년에 있었던 힘든 일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올해에는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사연을 보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